저는 국내에서 뭐 자판 깔고 노점상부터 뭐 시작해서 존재하는 모든 마케팅, 뭐 사업 형태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개인 딴에. 어차피 본질은 생긴 것만 다르지 결국은 글 아니면 이미지, 영상이거든요. 마케팅은 특히. 오늘 제가 이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 같은 사람 망하겠죠.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뭐 아무튼 됐고. 이 마케팅 안 되는 분은 알고리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뿐입니다. 이 한국어인데 몰라요. 이 단 한 가지만 알면 미친 듯이 나한테 줄을 서서 사람들이 막 못 와서 안달인데 그 한 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다른 게 인프라가 아무리 구축이 돼 있어도 이거 없으면 빵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로가 아니라 이게 너무 뻔한 건데 어떻게 된 게 저를 찾아오시는 개인부터 기업까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진짜 1%도 안 됐어요. 알고리즘이나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를 가르쳐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걸 어디다 쓰나요? 그런 정보 없는 사람도 요새 있어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어떤 마케팅 전략이든 세스 고딘보다 더 잘 알려주는 시대 아닙니까? 많이 아는 분들이 특히 유튜브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해요. 왜냐면 유튜브는 브랜딩으로 가장 좋은 채널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가진 걸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쫄려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보물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남이 하는 말은 크게 보이고 신봉을 하는데 그리고 또 속아요. 근데 반대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찮게 낮춰버려요. 참 웃긴 일입니다. 이제 흔한 속설로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 수가 수억 개라는 거야. 그 안에서 니까지 게 되겠니? 수억 개 넘지 사실은. 그리고 너 알고리즘은 알고 하는 거니? 너 조회수 안 터지면 쪽박인 거 모르니?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영상 만들어야 되고 또 구독자 기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개처럼 노력했는데 조금만 못해도 이 형 콘텐츠 다 고갈됐나 보네? 요즘 별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고 더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당연히 까이고 또 이럴까봐 얼굴 나오면 또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10만 넘는 저도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하루 2만 보 걸을 동안 저 알아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뭐 하기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면 나머지 유튜브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저는 고맙죠. 조회수 관계없이 버는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벌고 계시거든요. 한 달에도 뭐 2천, 3천, 2억, 4억 너무 많아요. 자, 글천개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닫고 돈 못 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에서 2억 넘게 버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께도 소개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나오는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분은 분명히 월 1천에서 1억 이상 버시는 개인이거나 단체일 확률이 커요.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종소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는 1,000만 원 종소세 폭탄 맞을 뻔한 사람 300만 원으로 줄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영상이 있다고 할 때 어느 거 클릭할 겁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두 번째 예시도 갑니다. 첫 번째, 우리는 4억짜리 장비를 갖춘 병원입니다. 두 번째, 퇴행성 디스크로 아파서 걷지도 못하던 60대 여성 수술 없이 통증 70% 줄인 방법. 그래서 걷게 해준 방법.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쓰레기예요. 더 이상 더 경쟁에 빠지고 가격은 더 최저가로 낮춰도 사람들은 계속 더 이탈할 거예요. 정보 주지 마세요. 사람들은 스펙 자랑, 정보 자랑이 아니라 성과를 바랍니다. 이게 대상들이 갖는 유일한 특성인데 너가 내 통증 줄여준 성과가 있어? 네가 내 세금 줄여준 그런 성과가 있냐? 있다면 그걸 보여줘 라는 거예요. 이게 그 대상이 바라는 유일한 거. 성과를 내보이는 건 그래서 자랑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보여주는 내가 당신 편이라는 결정적인 유일한 증거가 바로 그 성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말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신뢰해요. 자, 복습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상속세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라는 영상이 떴어. 그럼 와, 나 이거 오늘 꼭 본다. 넷플릭스 광장 제쳐놓고 본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이건 그냥 검색용이고 챗 GPT만 또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반대로 아버지한테 건물 물려받았는데 상속세 폭탄 맞았습니다 라는 거라면 이런 표현이 바로 세금 때문에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아드님한테 달려가서 야, 나 네 편이야.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어때요? 자기 편인 줄 알지. 에이, 그렇게 해도 안 오던데?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꿈이 크거나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객이 수십만 명이 필요합니까? 그건 조회수나 그렇게 되는 거지. 한 달에 수십 명 정도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 아니에요? 강남 빌딩도 살걸? 저는 근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저부터도 시작부터 남들한테 나 이렇다고 할 만한 성과나 후기가 하나도 없었네. 저도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너무 부럽더라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저 자체에 조그만 성과는 있었어요. 대단하게 근데 뭐 수백, 수천, 수억 같은 남들처럼 이런 성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있어? 누가 다 처음부터 경력직이야? 저는 글한개 써서 30만 원 번 것도 자랑스러워하지 못했고 고객 10명 상담한 거 이거 별거 아니죠라고 그냥 넘어갔어요. 처음에 고객 상담할 때 얼마나 떨렸는데. 왜 그랬을까? 티내면 없어 보일까봐. 내가 대단하지 않다는 거를 남한테 들킬까봐. 가장 더 중요한 거. 좀 더 잘 되면 그때 말하려고. 이런 이유였어요. 저는 못난 놈이지.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건 마치 나 조금만 더 잘 되면 너랑 결혼할게 같은 그런 개찐따 같은 소리예요. 지금 말 못하면 나중에 말할 기회는 없습니다.
고작 30만원, 40만원 벌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큰 성과예요. 어떤 분은 영원에서 탈출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30만원 벌었더라도 그 방법이라도 알려줄 노력을 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도 못 앉아있던 애를 만약에 20분 넘게 앉아있게 해줬잖아요. 그럼 그 애의 집중력을 2배 높여준 거예요. 이게 그분의 성과인 겁니다. 만약 그분이 피아노 선생님이었다면 그때부터 그분이 피아노 선생일까? 이제 그걸 넘어서 아이들 성향도 파악해주고 지도도 해주는 전문 상담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인생의 멘토가 된 거예요. 오은영 선생님처럼 그게 뭐 별겁니까 그게? 법륜 스님도 지금이야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고 유퀴즈도 나오시고 뭐 하시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나 이분 처음부터 엄청 잘 나가는 스님인 줄 알았거든요. 이분이 법회한다고 준비하는데 한 명도 안 왔대. 보름 동안 돌아다녔는데 한 명 온 것도 그거 감사해서 열심히 설법을 했는데 이분이 20분 듣다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 바빠서요. 남은 건 자기 혼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법륜스님이 포기했을까? 안 그랬다는 거죠. 어디든지 불러주면 간 거고 혼자라도 꾸준히 준비한 거고 강연도 다만 강의식 이런 게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했대요. 그렇게 자기만의 언어 그리고 유머 코드 이런 거 그 실전적인 뭐 실질적인 조언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슬슬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그 증문즉설 있죠. 이분 10,000번의 강연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쌓여서 오늘날 유명한 분이 되신 거였어요. 저는 진짜 시작부터 잘된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첫 술에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사도 그리고 사람들도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거의 한 50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재미난 얘기 또 하나 들려드릴까? 저를 찾아오는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유튜브 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도 있겠지? 근데 블로그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 일들은 다 있어요. 그 전문성도 뛰어난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기 자체도 모르겠대.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 내 모습을 보는 거랑 똑같긴 하지만 이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유튜브나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자기 경력에 비해서라면 뭔가 폭발적인 매출이나 뭔가 인지도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뭐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 저는 너무 알 것 같은데 이분들 글이나 상세 페이지나 그 유튜브만 봐도요 답이 한 5초면 찾아져. 그런데 이게 비단 그분들 그러니까 개인단의 문제일까? 아니에요. 돈 많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변호사님이나 뭐 의사분들도 이런 전문직 분들도 똑같았어요.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도. 이 온라인 마케팅이나 브랜딩 작업을 그분들은 더 난해하게 생각하고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챌린지라고 착각을 해. 도전 아니야 그거. 그런데 그런 건 잘하시더라고요. 돈 들여서 이쁘게 찍고 하는 거. 돈들 아주 많이 쓰셔. 저희도 광고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리면 차라리 그게 저도 편해요. 욕 안 먹고. 한 편당 수천에서 1억도 받습니다. 그 드론 띄우고 사람들 몇 명 부르면 돼요 그거. 사실 이런 짓거리는 애플이나 삼성같이 이런 대기업 아니면은 이미지 광고 할 거 아니면 전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매출을 높이는 거 이게 우리 핵심 아닌가요? 요지는 제품이나 회사 인지도를 높여서는 개인들은 되질 않아요. 일단 기준은 나여야 되고요. 나 자신을 알리고 나 자신을 띄우는 데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뽀로로 만화 보는데 뽀로로 안경 사달라는 애 봤습니까? 뽀로로 인형을 사달라고 하지. 주인공은 언제든 인물이지 사물이 아닙니다. 대기업처럼 뭐 유통망이 이미 갖춰진 그런 막 공룡 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개인이? 더더구나 인플루언서나 타사에 막 비싼 돈 외주 줘가지고 그렇게 비싼 광고비 쓰느니 그건 진짜 최악이고 그건 당장만 버티는 수단인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자신한테 투자하냐? 앞서는 제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왜 자신이냐? 이건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99% 이해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케팅 교육이나 블로그 교육 저 다 해봤어요. 받기도 해보고 유튜브 교육 백날 들어도 어쩌습니까? 이게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다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도 중요하다고 말을 안 해줘서 그래. 중요도는 다른 모든 지식을 합쳐도 이 한 개가 95%고요. 나머지 100개든 1000개든 그런 건 다 합쳐도 부차적인 그 쓰레기들은 5%도 안 돼. 일단 내 영상, 내 자료는 최소한 10알 안 되고 남아서 그게 일단 돈 벌어줍니다. 결국엔 조회수가 안 나왔어도 17회, 15회밖에 안 나왔어도 그게 내 가치 입증 자료로라도 쓰여. 나중에 내가 회사를 차리든 직원을 고용하든 책을 쓰든 강의를 팔든 지금처럼 유튜브를 하든 다 증거 자료로 남아요. 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강력하게. 또 우리 고객사 사례도 있죠. 여기 좀 띄워볼게요. 이런 사례들이 또 거의 공통적인 게 저 수십 개가 넘거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초반에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또는 몇 달 지나고 보잖아요. 다 몇천 회씩 몇만 회씩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주행해서 매출 올라간 사례들도 많다고요. 막 완판되고. 다만 저도 고객사들 전부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단기간에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욕도 먹고 마지막 칭찬도 듣고 해요. 저도 반성도 많이 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도 뭐 잠 못 자고 계속 일을 합니다만 이런 것도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왜 그런지. 다만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마케팅이나 브랜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앞서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경력에 비해서 억울하게 남들보다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자기 자체 브랜딩도 잘 안 되는 그 문제가 대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오늘의 키워드 딱 한 가지. 아까 그 95% 중요도라는 거 자랑이야. 자기 자랑 못해서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고유 특성이거든요. 종특이야 이거.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게 뭐죠? 어디 가서 튀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 튀는 놈이 정마죠 이거. 얌전히 규칙규율 이런 거 따라야 한다고 교육받지 않았으면 여기가 뭐 제국주의야? 다만 그런데 우리는 착각들을 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게 실제로 뭐 힘자랑, 뭐 돈자랑, 뭐 학벌자랑 이런 거 자랑하라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미국 가서도 욕을 처먹을걸? 내가 낸 성과, 후기 이런 것들은 자랑해도 되는데 부끄러워서 안 내보인다는 데 있다는 거야. 바로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매출도 안 나와, 인지도도 안 높아져, 사람도 안 모여, 이런 문제들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 보러 오는 90%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채널 자체도 없고 무엇보다 자기 성과를 말하려는 이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 너무 겸손해. 물어보면 막 쭈뼛쭈뼛.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분이. 이미 다 잘 될 요소들을 이미 두루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몰라. 그리고 없다고 생각해. 그게 또 미덕인가 봐. 이게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착각했지만 아주 쉽게 브랜딩된 사례들 엄청 많아요. 저희 고객사 사례 중에도 원래 미용실 하시던 분인데 여기 와서는 염색 창업방으로 카테고리를 아예 바꿨어요. 근데 지금 프랜차이즈 5호 이상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나 구독자 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의에서나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건 저희는 뭔 일을 하냐면 먼저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요. 몇 시간이고 그 다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과나 보물 같은 것들을 대신 찾아주고 그분 대신에 그걸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엑기스처럼 올리브유처럼 한 방울씩 착즙하는 거지. 그거 왜 성과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겪은 느낌만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일수록 자기 말에 대한 정확성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틀리는 모습 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서당 훈장님처럼 진짜 재미없는 무의미한 강의만 하게 되는 거야. 자기도 말은 할 줄 알고 좋은 정보도 줄 줄도 알고 다 그런 걸 갖고 있어. 좋은 걸.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딱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 임팩트 있는 그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야 되는데 자기 경력, 자기 직업을 팔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두 개 또 올려보고 조회수 안 나오면 바로 빤스런이지 뭐. 역시 이건 나랑 안 맞는가 봐. 그죠? 정보 전달 게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성 게임도 아니고요.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영역 게임이에요. 모든 브랜딩은 바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매출 싸움도. 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셨습니까? 5월달 미친듯이 바빴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복습 차원입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바로 이제 훈장 선생님 스타일. 전문성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경쟁에서 빠져 죽는 거죠. 두 번째, 1000만 원 종소세 폭탄 맞은 분을 300만 원으로 낮춰드렸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겠죠? 근데 이 두 개 중 여러분은 어떤 영상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영상은 당연히 얘가 빼먹은 경비나 지출 이런 거 잡아주겠지? 또 이런 사례도 있죠? 나는 영국 뉴욕에서 학교 댕겼고 그런 내가 운영하는 우리 학원에 오면 최신 문물인 내가 갖고 온 영어 커리큘럼도 이렇게나 좋은 게 많고 그런 내가 무려 다른 선생님보다 2시간도 더 넘게 봐드리고 같은 돈에 또 24시간 360을 단톡방으로 궁금증도 전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와, 나 영어 필요한데, 와, 개꿀. 와, 나 이런 잘난 분들한테 1년 내내 케어받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도리어, 그래, 네 돈 굵다. 부모 잘 만난다 보네. 나만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하나? 그럼 반대로 이런 예시는요? 토익 500점 받던 직장인을 석 달 만에 860점 맞게 해드렸습니다. 또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영어 회화 뻥끗도 못하던 50대 아주머니를 2달 만에 원어민하고 영어로 30분 프리토킹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고졸이라도 어때요? 누구 거 들으실 거예요? 영국 유학파하고 고졸하고? 누가 내 편 만들어주는 영상을 만들었죠? 이게 내 편을 만드는 거고 이게 바로 성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그거라고요. 그래서 95% 중요도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잘 되는 건데 라는 겁니다. 오직 대상들은 자기 이익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상들은 전쟁포로라니까? 자기를 구출해준다는 사람이 최고지. 내가 멋진 군인이라고 막 자랑해봐야 아이언맨이라고 해봐야 그래 너 잘난 거 알겠다. 그래 나 언제 구출하러 올 건데 언제 구출해줄 건데 이것만 궁금한 겁니다. 안 그러니까 빨리 딴 데 가죠. 나 구출해줄 사람. 이런 게 빠지니까 내가 전문성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하버드를 나왔든 이미 진 거예요. 국졸한테도 지는 거예요. 이건. 왜냐? 사람들이 바라는 건 너의 전문성 자랑이 아니니까요. 또 복습해볼까요? 됐고 정리하면 쫄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 톤, 훈장질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바라는 그 성과를 자랑하면서 궁금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나도 그럼 영어 회화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주목도도 당연히 만들고 내 편도 만드는 일이 되겠죠? 자,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구독은 됐습니다. 좋아요나 한 개씩 좀 눌러주세요. 그래도 자랑을 못하겠다 하면 대신 자랑해드릴게요. 밑에 고정 댓글 보고 신청하세요. 야, 인자 자랑 좀 해라.